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많은 언론들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게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죄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하고 아주 유사하게 가는데 이것까지 똑같이 가나? 뭐 이런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판박이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대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블랙리스트의 구조는 똑같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역대 정부 뭐 다 비슷하지만 대통령을 도와서 당선되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전 정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쫓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거거든요. 역대 정부가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사실 옛날에 했던 거는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해서 처벌을 안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람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문화계 블랙리스트라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문서화한 거와 문서화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다. 그건 실질적인 차이는 아니죠. 근데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특히 환경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열 몇 명인가를 문서화했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종용하고 구체적으로 여기 뭐 광화문의 포시즌스 호텔인가요? 거기로 산하기관장들 불러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불러가지고 그 산자부 담당 국장이 사표 내시오 라고 종용을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측근이죠. 황창화라는 사람을 어디 공사 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노골적으로 못하니까 면접에서 우리가 이런 거 물어볼 거야.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미리 질문지 다 주고 그 사람이 그거 도로록 암기해가지고 와서 사장이 되도록 만든 혐의. 그러면 황창화라는 사람과 백운규라는 사람은 평소에 잘 알았느냐? 그렇지 않죠. 황창화라는 사람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데 기여를 했다. 이것 때문에 백운규 전 장관이 앞장서서 자리를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가 이렇게 똑같다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그거는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 또는 대통령한테 뭐 적대적인 문화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거 웬만하면 출연시키지 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구조가 똑같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존에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과정이다. 근데 어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서울 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반 정황에 비추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2017년부터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죠. 지금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공공기관장 그 자료를 청와대에서 갖다가 산업부에 전달한 혐의 아마 추가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걸 한번 보죠.
이거는 2019년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쯤에 있었죠. 이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때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너무나 똑같죠. 그때도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해서 서울 동부지법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기각 사유가 이겁니다. 3월 26일인데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거의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베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영장 이 기각 사유에 없는 게 그 당시에 하나 있었습니다. 일괄사직서나 그러니까 왜 다툼의 여지가 했느냐는 걸 설명을 했는데 일괄사직서나 표적감사 이 부분을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영장 기각 사유에 나오는 건데 이것 때문에 당시 영장 그 전담 판사가 많은 비판을 받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회의가 문제되었던 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뭘 비판을 받았냐 이런 겁니다. 아니 영장 기각 사유에 이때 최순실 씨는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라는 사람이 최순실 일파 여기에 우선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나쁜 사람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다가 국정농단도 그 당시에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단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의 성향을 파악하고 뭐 이럴 필요성이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상당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뭐 그 내용까지는 없는데 여기 보면 뭐 재반 정황에 비춰라고 하는 표현들이 또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나 똑같다. 그래서 자 그러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 이 사건은 그 후 어떻게 됐느냐 그것도 궁금하죠. 3월 26일 날 영장이 기각됐는데 서울 동부지검이 그 후에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청와대 이 사람을 불러서 추가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4월 25일 날 한 달 뒤에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냥 영장 다시 청구하지 않았고요.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을 쭉 받다가 올해 1월 달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도 뭐 집행유예를 받기는 했습니다.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된 걸 보면 정말 똑같아진다면 결국은 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도 아마 서울 동부지검에서 똑같은 일이니까 동부지검에서 추가로 조사를 하겠죠. 근데 추가로 조사하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 물론 신미숙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또 방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박상혁을 조사해서 아마 같이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영장 재청구? 글쎄요. 법원에서 이렇게 뭐 범죄 혐의 대부분 다 소명이 된다. 그런데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 이렇다면 뭐 영장 재청구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면 아마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도 영장 재청구하지 않고 김은경 전 장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부분을 추가로 조사해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박상혁 의원이 자 이거는 내가 그냥 나는 심부름만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윗선으로 추가 조사를 하겠죠. 저는 이 구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은경 때는 문재인 대통령 부분을 조사를 안 했죠. 그건 뭐 문재인 정부 때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됐습니다. 교체됐으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들 원래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인사추천위원장이 누굽니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추천위원장이니까 그 임종석 전 실장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박상혁 당시 인사비서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산자부에다가 자료를 넘겼겠죠. 그건 뭐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 박상혁 지금 민주당 의원이 만약에 뭐 내가 그냥 한 거다 이렇게 다 뒤집었으면 아마 박상혁 의원도 불구속 기소, 먼저 김은경 때 신미숙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꼬리가 잘리는 거죠. 뭐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뭐 어떤 진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너무나 판박이처럼 돌아간다.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다. 어떻게 영장 기각까지도 똑같고 기각 사유까지도 똑같은가?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하는 것이 너무 이 과거 사례가 있으니까 너무 눈에 보인다. 뭐 이런 거고,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총리실, 교육부, 통일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도 이 사례와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뿐만 아니고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경찰 이제 속속 지금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이 수사가 계속 진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재명 의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복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보복 수사인지 아닌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죠. 아니 대장동 그거 검찰에서 작년 11월 달에, 작년 11월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보복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걸 보복 수사라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일반 국민들도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니 문재인 검찰이 왜 이재명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를 보복하겠냐. 근데 거기에 대장동과 관련한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피의자로 이재명을 적시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의원이 뭐 보복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 뭐 민주당 사람들 중엔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 거기 피의자로 적시한 게 문재인 정부의 친정권 검찰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도 조금씩 다 이 수사를 시작해놨는데 그걸 사실상 덮었던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시작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보복 논리는 일반 유권자들한테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